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리액트를 제가 계속 하브루타를 해왔었는데, 이 리액트 자료가 처음 준비했던 리액트 자료인데, 얘에 내가 지금 살점을 하나하나씩 붙여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훑자면 리액트는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고 이제 화면을 효율적으로 업데이트 되는데 특화되어 있고요. 돔 내부의 스크립트로 리액트를 불러와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노드.js에서 리액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그러한 리액트의 특징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 큰 한 줄로 이제 특징을 설명하자면은 컴포넌트 기반의 아키텍처이고 버추얼 돔을 통한 고성능 렌더링이 가능하고, 이제 JXX로 선원형 UI 작성이 가능하고 단방향으로 데이터 흐름이 이제 가는 점, 그리고 상태와 속성을 사용하는 게 이제 리액트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전 하브루타까지 이제 컴포넌트 기반의 아키텍처랑 이제 버추얼 돔 이거를 통한 고성능 렌더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고, 이제 나머지 JXX랑 단방향 흐름, 상태와 속성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해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JSX 같은 경우에는 이제 HTML과 같이 이제 문법으로서 사용하는 아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HTML과 자바스크립트를 섞어서 표현할 수 있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XML의 줄임말이고요. 자바스크립트 코드 안에서 이제 HTML처럼 생긴 문법을 사용해서 UI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이제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HTML 문법을 자바스크립트 내부에서 사용함으로써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와 JSX를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HTML 돔 구조를 생성할 때 이제 HTML의 바디 안에 돔 구조를 채워넣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와 JSX의 차이점을 이제 코드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바디가 이렇게 있었을 때 결과물처럼 바디 안에 div를 넣고 h1 태그와 p 태그를 넣는 이 과정이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리멘트를 찾아가지고 도큐먼트에서 태그로 이제 바디 태그를 찾아서 그 바디 태그 안에 이제 inner HTML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제 안에 있는 이 통으로 해서 문자열로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HTML 태그를 안에 수정하는 형식으로 자바스크립트는 이루어지고요. JXX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액트와 같이 사용되었을 때 이제 컴포넌트를 정의하고 컴포넌트 안에 넣어주면은 컴포넌트 안에서 이제 표기를 할 때 이제 리턴할 때 HTML 형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된다면 이제 좀 더 직관적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행위 자체의 결과물은 같지만 이제 리액트를 사용하면 자바스크립트에서 돔 구조를 변경하는 것보다 이제 좀 더 직관적으로 구조를 변경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즉 선언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뭐가 아니라 이제 무엇을 원하는지 코드로 표현을 하는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처럼 바디 안에 내용을 넣어줘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식 대신에 이제 리액트에서는 바디 안에 앱이라는 컴포넌트가 들어갈 거야. 앱이라는 컴포넌트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느낌이라서 선언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JXX로 선언형 UI를 만든다는 의미는 이제 리액트에서 JXX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 모습을 최종 모습 UI를 이제 직접 코드에 표현한다는 게 이제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좋고요. 뭐 상태 값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로그인이랑 로그아웃 그러니까 로그인 상태에 따라서 로그아웃 버튼이랑 로그인 버튼을 나타내는 것도 이렇게 한눈에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버튼을 어떻게 보이게 만드는지 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태일 때 어떤 버튼이 보여야 되는지 결과만 적는 형식으로 코드가 짜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법이 JXX다 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JXX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까지일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이게 XML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자바스크립트 XML인 거예요? 그러게요.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에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요거는 제가 숙제를 해볼게요. XML 아마 예상하건데 이러한 이 중괄호에 변수를 넣으면서 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XML 이렇게 중괄호에 변수를 넣네. 아닌데? 어쨌든 제가 숙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진짜 예상도 못했네요. 다음으로 혹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예. 네. 그래서 JX로 선언형 UI가 작성이 가능하다는 이제 특징은 여기까지가 되겠고, 이제 단방향 데이터 흐름과 이제 상태와 속성을 좀 묶어 갖고 왔어요. 이제 단방향 데이터 흐름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로만 이제 데이터가 흐른다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에서는 상태라는 이제 변수 값을 관리할 수 있고, 그 상태는 이제 속성으로서 이제 그 하입 컴포넌트에 전달이 가능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부모는 자식한테 내 정보를 주고 내 정보를 이제 자식이 표현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 순차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예측이 쉽고 디버깅도 편리하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상태와 속성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태와 속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부모 컴포넌트에서 상태를 관리를 하고 자식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의 속성으로서 전달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부모 컴포넌트에서 이제 내가 사용할 변수를 선언을 하는 거죠.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하는데 스테이트는 결국 내 상태값 변수이고요. 그리고 프로퍼스라고 해서 이제 속성 같은 경우에는 내 상태를 네. 눈물 한번 닦아봐요. 네, 내 상태를 이제 자식한테 상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변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이제 모든 것을 다 그냥 저장을 해놓고 사용하는 말 그대로 변수라는 명칭처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변수지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리액트에서 스테이트 상태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제 이 변수를 상태로서 관리를 함으로써 이제 얘가 변경이 되는 거를 리액트가 같이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혜주님이 이 use state라고 하는 이 변수 자체, 그 함수 자체가 이제 변수를 관리할 수 있는 그 리액트 내부의 훅이라는 내부 함수거든요. 그래서 그 함수로 이 변수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얘를 관리하는 함수는 이 함수다. 라고 선언을 해준 거예요. 훅은 이제 리액트에서 사용하는 리액트에서 사용하는 이제 기본적인 기능을 함수로서 정의한 것을 리액트에서 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훅들 중에서 그러니까 훅이라 그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장 함수랑은 달라요. 리액트에서만 사용하게끔 따로 관리된 이제 함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리액트에서만 그럼 4개 변수랑 뭐가 다른 건가요? 4개 변수랑요? 예.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모든 윈도우 창이나 그 변수로 그 전역 변수로 선언을 했을 때 모든 공간에서 걔를 사용할 수 있지만 훅에서 사용하고 있는 훅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함수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리액트에서 쓰는 내장 변수, 4개 변수란 뜻 아닌가요? 4개 변수랑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있으니까 훅이라고 하는, 그 프랍스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명칭에 대해서 훅이라고 해가지고 명칭으로서 이제 함수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었는데 리액트 그 공홈에서 저는 그거를 이제 그냥 함수라고 그냥 이해를 해버리고 왜 이제 훅이란 이름이 지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안 가져가지고 그건 한번 의문을 가져볼게요. 쉽지 않네. 다른 분들 질문은 다 대답하면서 왜 제 질문은 다 항상 프로퍼스 그 속성과 매개 변수의 차이. 그러니까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 있거든요. 한번 쭉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래서 스테이트는 이제 내부에서 관리하는 상태값. 그 프로퍼스는 그 상태값을 자식한테 전달해 주는 값, 입력값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얘를 좀 더 이제 편하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정리를 좀 더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리액트에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상태와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 컴포넌트에서 관리하는 상태값을 이제 자식 컴포넌트에게 속성으로서 전달함으로써 이제 부모 컴포넌트의 상태값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서로 상호 관계를 상호 간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제 리액트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이제 상위 태그의 값이나 전역 변수로 선언해 놓은 값을 변경할 수 있는데 왜 리액트에 있는 상태와 속성을 사용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전역 변수와 이제 상태와 속성에 대해서 특징이라던가 뭐 범위라던가 이런 거를 제가 표로 정리를 해왔는데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전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유효 범위가 프로그램 전체예요. 그래서 어디서든 읽고 쓸 수 있고 어느 쪽에서 호출을 하든 걔를 찾아서 특정 지을 수만 있으면 걔를 어떻게든 언제든지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한 거죠. 대신
얘를 누가 어떤 코드가 이제 변경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찾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데이터 추적에 어려움이 있다.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전역 변수의 그 상태와 속성과 다른 점이고요. 속성으로 봤을 때, 아니, 상태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이제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컴포넌트 내부에 존재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 흐름도 내부에서만 관리를 하고, 내부에서 이제 자식 컴포넌트를 내부에 이제 삽입되어 있으면 그거를 상태로서 전달하게끔, 즉 결국 그 선언되어 있는 그 컴포넌트 내부에서만 그 스테이트 상태가 계속 흐름이 그쪽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use state라는 훅으로 만들 수 있고요. 혹은 이제 this set state로 수정해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추적이 명확해요. 내가 설정해 놓은 컴포넌트 안에서만 데이터가 흐르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여기서 말하는 this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변수 같이 선언한 스테이터스 그 상태값의 그 명칭 그 변수를 말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왔는데 얘를 직접적으로 테스트를 못 해봤어요. use status랑 뭐 이런 거랑 막 이것저것 테스트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해봤는데 얘는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고 나서 다음 하브루트 때는 훅에 대해서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리액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질적으로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그때 좀 더 자세히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디스.state면은 저 네. 스테이트에 사이드 이펙트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제가 1급 함수가 아니게 될 것 같은데 디스.state로 접근하면 그게 맞죠, 예진님? 얘 선택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프로퍼스, 이제, 속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부모에서 자식으로 이제 단방향으로 전달하는 아이이고, 데이터 흐름이 그래서 단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이 속성 값을 갖고 오는 거는 이 속성 값에서 주어진 얘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식 컴포넌트가 부모한테 받은 값을 그대로 이용할 수만 있어요. 얘를 수정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데이터 상태를 받은 거를 이제 속성이 그거를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태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네, 말씀하시죠. 일반적인 변수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이제 상태로서 이제 부모 컴포넌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이는 스테이트로 선언된 아이들만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뭐 스트링 문자열이라던가 이런 거를 속성으로 이제 하이 컴포넌트에 전달은 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부모 컴포넌트, 네.
그 리액트 프롭스에서 단방향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자식은 늘 순수 함수여야 된다. 순수 함수 맞나요? 순수 함수라는 게, 예, 네. 그 사이드 뭐, 이펙트가 구조 효과가 없는 함수만 그 프락스에 전달받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읽기 전용의 변수를 던진다고 하면. 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그 프로포스로 받았을 때 이제 프로포스로 받는 값에 그 변수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변수를 제어할 수 있는 함수도 같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방향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부모한테 전혀 영향을 안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의 흐름 자체는 이제 부모에서 이제 자식으로 단방향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읽기 전용이라고 했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 컴포넌트에서 스테이트로 이제 속성값을 내려준 이 함수를 그 직접적으로 수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로 이제 읽기 전용이 되는 거고요. 그 함수를 사용해서 부모 컴포넌트에 있는 상태값은 변경이 가능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밑에 예시 부분을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계속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네. 컴포넌트 안에서 이제 상태를 선언할 때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일반적으로 변수를 선언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리액트에서 사용하는 훅 기능을 사용해서 선언이 가능하고요. 훅 내에서도 이제 use state라는 이제 함수를 통해서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상태를 선언을 할 때 이제 그 리스트 형식으로 선언을 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이제 변수명, 두 번째 그 값에는 변수를 설정할 수 있는 함수명이 들어가고 는 한 다음에 use state 가로 열고 이 안에 들어가는 이 변수의 초기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변수 같은 경우에는 뭐 const 뭐 변수명은 초기 값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변수를 설정하게 됐다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변수명과 얘를 설정할 수 있는 변수명으로 초기 값을 넣어서 얘 변수를 설정하게 되고 이 변수를 변경하는 함수는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 봤을 때 예시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페런트라는 이제 부모 컴포넌트가 있는데 그 부모 컴포넌트 내에서 count라는 변수를 선언을 할 거예요. 그래서 count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이 카운터를 값을 변경하는 함수로 setCount라는 그 함수를 같이 선언을 해줘요. 그래서 초기 값을 0으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그 페런트라는 이제 컴포넌트 내에 화면은 div 안에 제목이 들어가 있고 현재 카운트는 그 지금 카운트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게끔 p택으로 나오게 되고 자식 컴포넌트를 소환해서 이 상태를 속성으로서 전달을 하는 거죠. 카운트는 이 카운터고 이 함수는 setCount인데 카운트에서 플러스 1을 해서 노출을 해 라고 이렇게 속성으로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 컴포넌트인 child 같은 경우에는 count와 onIncrease를 받아서 increase? 아무튼 영어가 약해가지고 아무튼 이 변수명, 두 번째 변수명
그래서 얘를 이제 속성으로서 받았는데 이 속성으로서 어떻게 활용을 하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setCount가 함수였잖아요. 함수로서 선언이 되어 있는데 이 함수를 받아서 똑같이 자식 컴포넌트는 이 div 안에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부모로 받은 카운트가 이 카운트로서 표현이 되고 있고 버튼으로서 이 그 선언 속성으로 받았던 함수가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 setCount, 카운트가 이제 플러스를 대라 라는 이제 함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카운트가 1씩 증가하는 그런 형태의 화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상태를 이제 중괄호 안에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매개 변수로 이렇게 오브젝트로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브젝트로 받아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받았을 때는 오브젝트.count 이 하나의 속성으로 뭉쳐서 오브젝트로 뭉쳐서 이 매개 변수가 그 속성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오브젝트. 뭐 두 번째 변수 뭐 이런 식으로 함수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서 했던 게 이렇게 중괄호 하나의 오브젝트로 내려오는 건데 이게 어떤 게 내려오는 건지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예제에 대한 이제 함수기 때문에 풀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질적으로 해봤던 거를 이제 표현하자면 0에서 클릭을 할 때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얘가 1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식 컴포넌트를 그 버튼 같은 경우는 자식 컴포넌트 안에 있지만 이 변수 그 상속받은 이 상태값을 속성으로서 받았기 때문에 걔를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준 거죠. 그래서 클릭을 함으로써 그 변수 값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리액트만의 이제 특징이고 얘를 따로 렌더링 하지 않고 뭐 온체인지를 써서 받질 않아도 클릭만 하면은 알아서 다시 값이 계산이 돼서 렌더링 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오늘 준비해 온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 리액트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냐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번 하브루타 때는 리액트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환경을 구성하고 react.js로 들어가 보면은 어딨냐 API 참고서에 보면 이 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장된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훅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훅이라고 지었는지는 제가 다음번에 숙제로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능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대표적인 것들을 설명해드림으로써 이제 같이 공부함으로써 리액트를 좀 더 잘 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번에는 이제 실전을 좀 준비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뭐 말씀하실 점 있으실까요? 네, 두 분도 없으신 거죠? 예. 네, 그럼 아까 큰솔님이 주신 숙제는 제가 잘 조사해서 답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